嗽妈妈揪心，儿童药金正口服液，祛痰止咳，专为孩子研制，甜甜的止咳，康源牌金正口服液，宝宝健康，妈妈开心。冰雪之冠上的明珠哈尔滨，欢迎您。匠人匠心，匠香匠韵，贵州茅台10斤的陈酿。5G 直播，实时分享，产业孵化，巨响传人，智慧相连，年年有为。华为。快，更快，感受更快的中国力量，一起联想，更多向上。联想优达4940英特尔移动超能版重新定义电脑体验。联想，智慧中国。我想看星星。明天对世界永远是一个奇迹。康佳全景 AI， 让家有爱。중국 보따리상의 한국산 마스크 대량 반출에 정부가 오늘부터 1000개 이상은 정식 세관 신고를 하게 했죠. 우리 정부의 규제에도 보따리상의 밀반출 시도는 이어졌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보다 23.6%가 줄었는데 특히 맥주가 41.2%, 청주가 37.6% 급감했습니다.
수입식품 가운데 부적합 비율은 0.18%로 재작년보다 0.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한일 외교국장이 오늘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여기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네, 하지만 기존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방준현 기자입니다.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국장이 서울 외교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과 양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No specific reason, but we will discuss their theme. 2시간 반가량 이어진 협의에서 김 국장은 강제징용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측은 이번에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한일 관계의 완전한 복원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르면 4월부터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은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현금화 조치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금화와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는 그것도 사법 절차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입을 한다든가 그 시점을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에서 현금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양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있어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 국장은 일본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방준혁입니다. 뒤늦은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2월 가요계는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활동을 재개한 걸그룹들은 신곡을 들고서 팬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춤추는 장면 하나 없이 지하철과 택시 등에서 멤버들이 혼자 있는 뮤직비디오. 걸그룹 여자친구의 새 앨범 타이틀곡 교창으로 외로움을 주제로 한 편의 드라마를 구성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여자친구 소속사를 합병한 뒤 선보이는 첫 앨범인데 한층 세련된 음악에 방탄소년단 앨범처럼 수록곡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했습니다.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조작 논란의 활동을 중단했던 아이즈원도 새 앨범으로 돌아옵니다. 발매를 앞둔 정규 1집 블루마이츠는 한일 양국에서 예약 판매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운 상황. 이 밖에 이달의 소녀, 드림캐쳐, 에버글로우 등이 이달 새 앨범으로 컴백하면서 걸그룹 대전에 동참합니다. 발라드와 팝이 강세였던 겨울을 지나 봄 분위기에 맞는 새로운 음악을 듣고 싶어 문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월이고 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청춘들이 또 새로운 노래를 원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분위기에 맞고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이들의 분위기에 맞춰서 그들이 새로운 노래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이 아닐까. 걸그룹의 신곡들이 속속 공개되면 한동안 팝과 발라드가 점령했던 음원 차트 분위기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박효정입니다. 백수를 노린 할리우드 명배우 퍼크 더글러스가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아들이자 할리우드 스타인 마이클 더글러스는 현지 시간으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친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아버지는 영화의 황금기를 경험하고 인생의 황금기까지 보낸 배우이자 지구 평화를 위해 노력한 자선가였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1916년 미국 뉴욕에서 유대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더글러스는 영화 챔피언으로 이름을 알렸고 열정의 레프로디, 목장의 결투 등 70년간 9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네, 매선 추위에 손발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11.8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요. 또 대관령은 영하 24도로 전국에서 가장 추웠습니다. 내일 출근길도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를 겪고 나니 영하 7도 정도는 그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평년을 여전히 3도가량 밑도는 날씨입니다. 그래도 내일 낮부터 기온 차츰 오르면서 추위가 수그러지겠고요. 한낮 특보도 해제되겠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온화한 서풍을 따라서 기후발 먼지가 유입됩니다. 공기질 다시 나쁜 단계로 오르는 곳들이 생길 텐데요. 내일 오전에는 대기 정체, 늦은 오후부터 외부 스모그 유입으로 세종과 충북, 대구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쁜 수준 보이겠고요. 또 수도권과 대전, 충남, 영남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주말에도 먼지의 추가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대기 정보를 수시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차고 건조한 날씨 속에 폭우는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충북과 경남, 전남 일부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낮부터 강원 산지와 해안 지역은 바람도 강해지는 만큼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들이었습니다. 네, 뉴스투난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준비해. 나 오늘 큰맘 먹는다. 순댓국을 필두로 입맛 돌게 하는 메뉴들이 큰맘 먹고 제대로 만든 큰맘 할매 순댓국 한 입만. 비맥스 베타 서울을 더 빠르게 송추역 바로 그 자리 경남 아너스빌이 옵니다. 송추할시 앞자리 서울생활권에 송추역의 풍부한 계단이전까지 경남 아너스빌 북한산 국립공원을 품은 그린 프리미엄과 전세대 미세먼지 그린 시스템까지 서울을 더 빠르게 송추 북한산 경남 아너스빌 고품격 주거 명장 직접 확인하세요. 송추 북한산 경남 아너스빌 031-963-1236 아이 정재 집에서도 같이 먹지 어? 이 정도 계단은 먹자. 하하 이제 야식까지 남 얘기 같지 않다니. 혈행 농담 이러지 말고 프로메가로 관리하세요. 건강한 혈행을 위한 오메가3 프로메가 종근당 건강. 내 차 인지 매연, 소음, 연기하, 엔진 큐어 하세요. 내 차가 새롭게 태어난다. 단 한 번의 주입으로 출력 증대, 연비 상승, 소음, 매연 감소. 사용자가 인정한 기술력. 내 차 엔진의 젊음을 엔진 큐어. 어디 가는 거야? 늘 꼼꼼하게 물건을 챙기던 아내가 여보 나 물좀 갖다 줘 물. 화장도 좀 치워줘 여보. 발도 좀 닦아줘. 뭐든지 알아서 잘 하던 아내가 감정 기복이 없던 아내가 변했다. 치매 의심받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더 튼튼한 간병비 치매보험. 초기 단계인 경증 치매부터 확실히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중증 치매는 매월 간병비를 평생 보장. 지병이나 가족력이 있어도 심사를 통해 가입 가능. 와 치매보험 이거 하나면 든든하겠네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1670-7267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신랑 이진우 군과 신부 서영기 양이 앞으로 서울주거포털에서 신혼집 도움을 받으세요. 그래 끝. 신혼부부 장수 보증금 최대 2억 원 지원 1월 1일부터. 집에 안마의자 없으시죠? 전화가 가깝게 상담받으시고 선택하시면 독시장 추천하는 남편 안마의자 집으로 옵니다. 그뿐인가요? 삼성 스타! LG 스타! 요즘 인기 좋은 삼성 필스토크 냉장 삼성 그랑데 건조기 LG 김치떡 김치 냉장고 화질 좋은 LG UHD TV 장수 흑침대까지 선택만 하세요. 전국 어디나 무료 배송, 무료 설치 서비스까지 다 해드립니다. 제품은 반납없이 그대로 사용하시고 상조납입 완료 후 해지 100% 전액 최대 할인. 상급 서비스는 상급 서비스대로 다 누리고 가전제품까지 장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찬스. 이야 이 광고 못 보고 상조 가입했으면 진짜 억울했겠다. 그치? 전화하세요. 좋은 상조, 좋은 날. 증거 남긴 거 없어? 찾았어. 단골집인 것 같아. 형이 눈 관리 안 했어? 아이클리어 눈 건강 관리 시작. 늦기 전에 아이클리어.
수술만 9차례. 다윤이는 얼굴에 자라는 종양을 평생 잘라내야 합니다. 종양 때문에 눈내장도 치료할 수 없어 시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잘하는 다윤이는 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태어나니까 저도 가슴이 아프지만 본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진짜 그 생각은 죽겠어. 세 번의 간암재발과 간경화로 간이식을 받지 않으며 생명이 위독한 아빠. 아픈 딸을 위해 치료를 포기하는 아빠와 아빠의 수술을 간절히 바라는 다영이. 이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매월 2만 원.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월드비전으로 전화해주세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절대 방심할 수 없는 화학안전사고.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이뤄진다면 화학안전사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정기적인 검사와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서 꼭 받아야 합니다. 검사와 안전진단으로 안전사고는 줄고 불안감은 멀어지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판별은 점점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안전을 위한 관리는 귀찮고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한국환경공단이 만들어갑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올바른 손 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지역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 압니다. 말하기 두렵다는 걸. 하지만 폭력은 침묵을 먹고 자랍니다. 용기를 내서 말하세요. 말하세요. 대한적십제사의 W 캠페인은 폭력에 반대하고 피해자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더불어 만들어가는 폭력 없는 세상 W 캠페인을 후원해주세요. 신개념 영상 뉴스캐스트 모티 뉴이슈 단 100만원으로 YTN, 연합뉴스TV, 한국경제TV에 여러분의 소식을 언론사를 통해 보도하세요. 평범한 뉴스도 모티를 만나면 특별해집니다. 모티 뉴이슈. 세 번 주문 시 한 번이 무료. 전화줘. 영어가 안 되면 찍어. 뭘? 책을. It doesn't make sense. It doesn't make any sense. 영어가 안 되면 찍어. 지원스쿨 해.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지금 뿌린 씨앗은 겨울을 견디어 꽃엔 반드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올곧은 글의 힘을 믿습니다. 새 시대의 희망 언론 천지일보. 국내 최초 프로시 뮤지컬로 다시 태어나다. 대한민국이 살아난 우리의 명곡. 어쩌면 한국인일 최초의 기회. 프로시 뮤지컬 트롯 연가.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장수 도이치인데 그 명성에 맞게 유사 상품도 많습니다. 특허받은 기술로 만든 복사열 도이치인데 진짜 장수돌 침대는 별이 5개입니다. 장수 도이치인데 별이 5개.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배우고 드디어 역시 메이킹이죠.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오케이 변비 메이킹. 현대에서 미래로 간다면 집이 외부 침입 걱정 없이 아이를 지켜주고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호자에게 알려주고 공기질을 분석해 스스로 공기를 정화하고 온도까지 조절해주는 집, 이런 집 가능할까요? 상상하던 집 해리엇이 시작합니다. 도전은 계속된다. 현대 BSMC. 야, 맞아. 이 주소 맞아? 아이씨, 모르겠다. 아이클리어 눈 건강 관리 시작. 늦기 전에 아이클리어.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 원조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 싹 넘어가는 저 깔끔한 맛. 수주의 원조 제이로. 이 주각 주의됐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환자가 4명 추가 발생해 국내 확진자가 총 23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2, 3, 4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전파후가 퍼지고 있습니다. GSW 등이 직원 1명에 대해 신종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직장 폐쇄를 발행하고 생방송도 중단했습니다. 일부 매장이 폐쇄한 적은 있지만 직장 폐쇄는 처음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 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에 접촉까지 꺼리는 탓에 깊은 상처를 받고 있는 중국 동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매점 배송의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민들의 두려움을 한국 생길 기회로 보고 있는 양심 없는 사람들, 심리 현상의 이면을 주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달 만에 2번째 회동됐습니다. 소통과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이어갑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4명 추가로 발생하면서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한편 이들 가운데 2명은 완치가 됐습니다. 나경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4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기존 확진자의 가족이나 접촉자로 2차나 3차 감염자입니다. 41살 한국인 여성인 20번째 환자와 46살 한국인 남성인 22번째 환자는 각각 15번째, 16번째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자가격리 중 받은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59살 한국인 여성인 21번째 환자는 6번째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보건당국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경증 환자들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이 되면서 이게 감염자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지역사회 전파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3번째 환자는 관광을 목적으로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57살 중국인 여성입니다. 중국이 우한 폐쇄 명령을 내리기 직전 국내로 들어온 건데 보건소 조사 과정에서 발열이 확인돼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169명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2명의 완치 환자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 55살 한국인 남성이 태어난 데 이어 국내 첫 번째 확진자인 35살 중국인 여성도 완치돼 격리 해제됐습니다. 인천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은 지 18일 만으로 국내 두 번째 완치 사례가 나온 겁니다. 이 중국인 여성은 한국 의료진에게 생명을 구해줘서 고맙다. 당신 모두는 나에게 영웅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다른 환자들의 상태도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길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23번째 확진자는 중국 우한에서 온 중국인 여성인데요.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소재 불명 상태로 약 2주간 여행지 등을 돌아다녔습니다. 네,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 가운데 30명이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해삼진 기자입니다. 23번째 확진자는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57살 중국인 여성입니다. 우한공항 폐쇄 하루 전날인 지난달 23일 관광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지난 5일 증상이 나타나자 보건소에 신고했습니다. 당초 우한에서 입국한 전수대상자로 분류된 2,991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여성은 보건소에 신고해 소재가 드러나기 전까지 14일간 함께 들어온 7명과 관광지를 다니고 여러 숙박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한시 거주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한국에 와서 감염됐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우한에서 감염된 상태로 오셨고 발병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우한에서 입국한 내 외국인 가운데 연락 두절인 사람은 30명, 이 중 29명이 외국인입니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 검역 지침을 확대하기 이전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3번 환자와 마찬가지로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중국인 2명은 한국에 10여일간 머물다가 출국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의 건강 상태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우한에서 입국한 내 외국인 가운데 바이러스 잠복기가 지났거나 출국한 사람을 제외한 271명에 대해 의심 증상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직원 한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을 받은 GS 홈쇼핑은 임시 직장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내 첫 직장 폐쇄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20번째 확진자가 근무했던 GS 홈쇼핑. 오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오후가 되면서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직원인 41살 A씨의 확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업 전체를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TV 생방송도 중단됐는데 직원 700명은 재택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폐쇄 기간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까지. 휴일을 끼고 있어서 직원들은 월요일에 출근하게 됩니다. 직원 행동 수칙은 다른 조직하고 똑같이 개인 위생관리하고 의심 증상 발생시 병원 검진 받고 단체 활동 금지하고 일부 활동 자제 등입니다. 이 회사 확진자는 15번째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지난달 31일 우한에서 입국한 15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서 직장 폐쇄가 이뤄진 겁니다. 현대 개동사옥 일부도 폐쇄됐습니다. 직원 가족이 19번째 확진자로 확인되면서 이 직원이 근무했던 건물 3층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했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 역시 자가격리 상태입니다. 현대 측은 이들 직원의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오면 폐쇄 조치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네,
네, 중국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최초 진단이 내려진 16번째 확진자의 딸에 이어 친오빠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광주 전남 확진자는 3명으로 늘었고 16번 환자 접촉자도 4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에 이어 전남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2번째 확진자는 전남 나주에 사는 40대 남성 A씨입니다. 16번째 확진자의 친정 오빠로 설 당일인 지난달 25일 전남 나주의 본가에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A씨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아주 안정적이고 증상은 열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전혀 없는 무증상 상태입니다. 22번째 확진자는 격리되기 전까지 전남 나주와 광주를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여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4일에 이어 비상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2번째 확진자가 격리되기 전까지 출근했던 광주 우편 집중국입니다. 현재는 폐쇄돼 이렇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22번째 환자 A씨가 주민들과 함께 식사했던 마을 경로당과 마을도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삼삼 모인 것도 지금 금식이고 매니저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최초 진단이 늦어 추가 감염 우려가 큰 16번째 환자 접촉자들입니다. 첫 발표 당시 306명이던 접촉자는 37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광주시가 접촉자들을 추적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아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김정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차 검사에서 감염되지 않았다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재검사에서 양성으로 바뀐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네, 1차 음성 결과만 믿고 안심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41살 여성의 20번째 확진자는 지난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살고 있던 친척이 15번째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친척 7명과 함께 받은 1차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 그런데 이틀 뒤부터 이 여성에게서 이두통과 같은 의심 증세가 나타났고 다시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이었습니다. 1차 검사를 한 지 나흘 만에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노출되고 또 감염이 되려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차 검사에서 음성이었지만 재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23일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 입국한 62살 여성은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부산 의료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이 나오기까지 나흘간 대형마트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불안전한 검사 결과 때문에 방역망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복기에서 바이러스 양이 적을 때 음성이 나올 수가 있죠. 응시 채취가 부정확하면 실증이 있는데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이제 이송 중에 죽었거나. 보건당국은 이들 환자들이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건 보균 상태 때문이라는 입장. 바이러스가 몸에 있지만 증세가 발현되진 않았다는 건데 역학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1차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더라도 안심하지 말고 바이러스 잠복기인 2주가 넘을 때까지 접촉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중국 내 하루 사망자가 처음으로 7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중증 환자는 4,0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우한 내 병실을 비롯해 의료시설이 부족해 하루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사망자가 수요일 하루에만 73명 더 늘었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70명 선을 기록한 것은 작년 12월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이후 이번이 처음. 특히 지난 2일 이후 나흘 연속 하루 사망자가 5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총 사망자 수는 600명 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확진자도 이미 전 세계 30개 가까운 나라에서 확인된 가운데 머지않아 3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 내에서 상태가 심각한 중증 환자는 4,000명에 육박하고 있어 하루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름 만에 급조된 각각 1000개 병상과 1500개 병상 규모의 병원이 월요일과 목요일 차례로 오픈했지만 우한시 당국은 여전히 병실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리산 우한시 부서기는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28개 집중치료병원의 남은 병상은 400여 개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천 명이 밀집 생활을 하는 과학 크루즈선이 바이러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각각 일본과 홍콩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확진자가 확인돼 검역을 위해 수천 명의 승객이 갇혔고 일본 선박에선 수십 명의 확진자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2만 8천 명을 넘어섰지만 어린이의 감염 위험은 비교적 낮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도 어린이 환자가 극히 드물었는데 신종 코로나 역시 같은 양상을 띠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주희 PD입니다. 미국 의사협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보고서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의 중위 연령, 즉 환자들을 나이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대 연령이 49세에서 56세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어린이의 감염 위험은 비교적 낮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들어 어린이는 신종 코로나에 잘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가벼운 증상만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감염되더라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산소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모집단이 크지는 않지만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 가운데 80%는 60세 이상이며 남성이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사스와 메르스 사태의 예를 들며 어른에게서 더 심각한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형적인 특성이라는 추측도 내놨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메르스 사태 당시 전체 확진 환자 186명 중 10대 이하 환자는 1명에 불과했습니다. 2003년 유행한 사스 사태에서도 전 세계 8천여 건에 달하는 확진 사례 중 어린이 환자는 13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호주 연구팀은 자각 증상이 없는 어린이들이 전염병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무증상 어린이 환자들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최초 발병지가 중국 우한이라는 점 때문에 중국인은 물론 중국 동포와의 접촉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시노포비아라고 하는데요. 근거 없는 소문에 상처받은 중국 동포들을 신현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반중 감정이 돌을 넘고 있습니다. 노 차이나 포스터가 등장하는가 하면 일부 식당은 중국인 출입을 금지한다고 써붙였다가 차별 논란에 이를 떼어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공포증, 시노포비아 현상입니다. 중국 동포들이 많은 서울 대림동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이 큰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중국 사람이지만 중국도 안 갔다 왔고 그래서 저희들도 방지하느라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있고 지금 여기 대림동 보면 거의 95%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데 근거 없는 소문은 장사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다 한국 사람은 똑같다니까요. 우리 동포들이 여기서 다 몇 년씩 다 참여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코로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림동에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들이 많이 갖고 하면서 소문이 많이 나더라고요. 당연히 기분이 상하죠. 없는 소문을 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 쪽에 우리의 이 관심이 모여져야 된다고. 전 세계적 위기 상황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나 차별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가짜 뉴스도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이 가짜 뉴스 유포와 관련해 수십 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최초 유포자는 물론 중간 유포자도 모두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무심코 전달하는 일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소식보다 더 빠르게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
그 내용도 가지각색입니다. A 요양병원에 감염 의심자가 있는데 방치하고 있다. 공사장에 증상자 3명이 쉬고 있다. B 고등학교 학생이 쓰러졌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 가짜뉴스입니다. 해당 허위 사실을 퍼뜨린 3명은 모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가짜뉴스 유포 8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검거하고 20건을 수사 중입니다. 기관이나 단체를 거론한 가짜뉴스는 업무 방해죄가, 특정 개인이 포함되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특정인이 환자라는 사실을 공무원이 유출한 거는 개인정보 보호구이나 그럴 건데요. 그게 아니라 환자가 아닌데 이 사람이 환자라고 한다면 그 환자 아닌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있다는 거죠. 최초 유포자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중간 유포자라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행위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루입니다. 매점 내서 탓에 마스크는 가는 곳마다 품절이고 몇백 빈 값에도 구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네, 그러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마스크를 싹쓸이한 뒤 중국으로 신고 없이 반출하는 것은 막고 생산과 유통 과정은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불법 반출 단속 현장을 소재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스크 불법 반출 단속 첫날, 인천국제공항 엑스레이 검사대에 수상한 물체가 포착됩니다. 정체는 다름 아닌 보건용 마스크. 한 중국인 남성이 마스크 수천 개를 대형 가방과 상자 등에 담아 중국으로 무단 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겁니다. 정부의 긴급 조치로 300개 넘는 마스크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세관에 간이 신고를, 1000개가 넘으면 정식 수출 절차를 밟도록 했는데 그냥 여행 물품처럼 가져가려던 겁니다. 중국 상해로 출발하는 그 외국인의 가방 속에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2285개가 세관에 신고 없이 무단으로 반출한 것을 적발한 사건입니다. 하루 전에도 홍콩인 한 명이 국산 마스크를 다른 상자로 옮겨 담는 이른바 박스가리 수법으로 마스크 10,000개를 반출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마스크를 대량으로 매점매점해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천정부지로 치솟는 마스크 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마스크 수급도 직접 관리에 나섰습니다.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발동해 생산과 구매업체들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단가와 수량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겁니다. 만약 단가나 수량을 허위 신고했다 들통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이처럼 시중에서 벌어지는 마스크 품귀 현장의 이면에 매점 내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크게 상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마스크 공장, 도매상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톡방입니다. 팔겠다는 사람이 사처럼 쌓인 마스크 박스들을 동영상으로 찍어 올립니다. 사겠다는 쪽에서는 이따가 돈다발을 찍어 인증합니다. 수십, 수백만 장의 마스크를 놓고 흥정이 벌어집니다. 금값보다 더 오르는 마스크 값이란 한 도매상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마스크와 비트코인을 합쳐 마코인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전 장당 500원 더 하던 마스크 도매가는 이곳에서 고가가 2,000원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의 단속도 소용없어 보입니다. 국민 안전이라든가 재난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행위, 시장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방침하에 이들은 단속 정보가 담긴 동영상을 공유하며 단속을 피하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쉴 틈 없이 올려드는 카카오톡 메시지 중간중간 이들은 사기꾼과 경찰을 조심하라며 서로에게 당부를 건넸습니다. 같은 시간 시중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계속됩니다. 마스크와 수십억 원의 돈다발이 은밀히 거래되는 사이 불안한 사람들은 매대 앞에 늘어선 긴 줄 끝에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현재 공석인 청와대 대변인 자리에 강민석 전 중앙일보 에디터가 내정됐습니다. 네, 총선에 출마하는 고민정 전 대변인의 사퇴 후 약 3주 만에 후임자가 결정된 건데요. 고일환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입이라는 청와대 대변인에 정치부 기자 출신 언론인이 발탁됐습니다. 강민석 전 에디터는 경향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 지난 2000년 중앙일보로 옮겼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엔 청와대를 출입했고 최근까지 정치권을 취재했습니다. 오랜 기간 언론 활동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청와대 대국민 소통의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직 언론인의 대변인 기용에 대해 청와대는 개인의 경험과 능력을 하나의 자산으로 평가하고 공적인 일에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수지로 분류되는 중앙일보 출신 언론인을 발탁한 이유에 대해서도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고 기용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자들의 취재 지원을 담당하는 춘추관장에는 한정우 부대변인이 내정됐습니다. 신임 한정우 춘추관장은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청와대 부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그동안 언론과 함께 호흡해왔습니다. 청와대는 조만간 부대변인도 충원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총선 공천을 앞두고 대통령과의 친분이나 인연을 내세우는 이른바 대통령 마케팅이 기승입니다. 네,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을 앞세운 홍보글이 넘쳐나고 있고 한국당에서도 박근혜 마케팅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정나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에선 이른바 친문 마케팅이 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홍보물에 싣고 선거사무소 벽면엔 커다란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청와대 출신 후보들은 대통령과의 친분 알리기에 혈안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일종의 경선 자격 심사인 적합도 조사에서 후보 경력에 전 현직 대통령 이름을 넣지 못하게 했지만 대다수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당 지침을 의식한 듯 홍보물에 대놓고 대통령을 언급하진 않더라도 소셜미디어 커버 사진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총리와의 인연을 강조하는 총리 마케팅까지 등장했습니다. 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것도 대통령 마케팅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작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 정권이 햇빛을 못 보게 하고 있습니다. 해도 황교안 대표도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래 구속돼 있다며 이는 국민이 바라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4분 오열돼 있는 보수 진영의 전통 지지층에 박근혜 향수를 일으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2016년 총선 땐 친박, 진박 등 감별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정책 경쟁이 아닌 친분 경쟁으로 뒤덮인 대통령 마케팅은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혜입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4.15 총선 출마제 결정이 늦어지면서 당내 자금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급 중진들에 대한 험지 출마 요구가 힘을 잃는 등 리더십마저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공언했던 황교안 대표.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장고가 이어지며 파열음만 일고 있습니다. 이석영 본발이 부위원장은 앞서 황교안 일병고하기는 안 된다고 일관하며 황 대표의 종로 출마 필요성을 강조하자 황 대표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공관위원들이 공관회의가 아닌 곳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또 통합을 위해서 지금 큰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도움이 되는 가장 적합한 시기 때에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물론 당내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황 대표가 평소 강조해온 필사즉생의 각오로 종로에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주장과 민주당이 짜놓은 종로대전 프레임에 걸려들어선 안 된다는 견해가 맞서는 겁니다. 그러나 황 대표의 뜸들이기에 당으로부터 희생을 요구받았던 대표급 중진들과 TK 지역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서면서 황 대표는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현직 대표는 꽃신을 신겨 양주로 보내고 전직은 집신을 신겨 험지로 보내는 정당한 공천이냐고 불만을 터뜨렸고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당의 사정이
이상의 민심위에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당 공관위가 황 대표를 비롯한 대표급 주자들의 출마지를 일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결과에 따라 당내 공천 잡음이 확산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을 불허한 데 대해 안전의원 측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안철수 신당 창당 추진 기획단은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새로운 당명을 선정해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하면 정당 활동을 부실로 사전 선거 운동이 가능해진다며 해당 명칭 사용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달 만에 두 번째 회동을 했습니다. 소통과 협조를 강구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네, 추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강은하리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두 번째 회동은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을 찾은 건 20여 년 만에 처음. 추 장관은 개혁 관련 기관들이 잘 협조하라는 대통령 당부를 전하며 소통하자고 했고 윤 총장도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35분간의 회동에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개소식에서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기준은 없어요. 그러나 그 기준도 헌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 기속된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법무부가 이번에 고민을 했고 그 정도 자료 제출에 응했다. 미국도 1회 공판 기일이 열려야 공소장을 게시한다며 국민 알 권리가 충족돼야 한다면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를 거쳐 공소장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사건부터 원칙을 적용한 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한해서는 하지 말고 다음에 한다라는 것은 안 한다와 똑같이 돼 있었죠. 이 비사실 공표 금지라는 규정이 상원화돼 있는 것을 제대로 살려내야 된다 하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출발이 된 것이죠. 내부 반대가 있었다는 보도에는 반대가 아니라 장관의 정치적 상처에 대한 염려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청사 건너편 서울고검에 과천 대변인실에 분실 의정관을 설치했고 부대변인 직책도 부활시켰습니다. 검찰과의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입니다. 오늘 법관 정기 인사가 있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담당한 재판장도 바뀌게 됐는데요. 네, 재판부의 교체로 정 교수의 재판은 다소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 기자입니다.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송인권 부장판사. 그동안 사문서 위조 혐의에 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는 등 법정에서 검찰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에 검찰이 편파 재판을 거론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던 상황. 송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 인사로 바뀌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정기 인사 대상에 포함돼 오는 24일자로 정보 발령이 났기 때문입니다. 정 교수 재판은 이달 말 이후에는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이루어지게 돼 재판 진행이 다소 길어질 전망입니다. 송 부장판사도 지난 공판에서 자신의 인사이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오는 12일 4차 공판 이후 공판 기일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공판에서 정 교수가 신청한 보석에 대해 결정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또 그동안 검찰과 재판부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진 만큼 앞으로 재판의 흐름이 달라질지도 주목됩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종석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여성 법관이 다수 지원장으로 보입됐으며 법원행정처 내 상금 법관 7명이 줄어드는 등 법원행정처의 비법권화 추세도 이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 나왔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 경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시청은 자유한국당 측이 지난달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낸 2018년 지방선거 고양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을 최근 배당받았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시청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며 고발인 조사는 마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의혹 당사자들은 허위 내용이라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고법 형사 1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차량과 운전 요구를 제공받았다며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스폰서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중고교 동창 50살 김모 씨가 고발한 사건을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김 전 부장검사가 박모 변호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빌린 4천만 원이 뇌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폰서 의혹 수사가 진행됐을 당시 검찰은 이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진범 논란이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수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8차 사건을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윤모 씨의 억울함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지난 1988년 9월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일명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윤모 씨가 공판 준비 기일에 맞춰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윤 씨는 재심을 통해 가해자들로부터 사과는 물론 명예도 되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그냥 돈 주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저는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쓰는 거고 앞으로도 뭐 제 명예 찾고 싶은 마음입니다. 담당 재판장은 윤 씨가 잘못된 재판을 받고 장기간 구금돼 판사로서 굉장히 죄송함을 느낀다고 사과한 뒤 검찰이 무죄일 것이란 판단으로 기록을 제출한 만큼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의 공동 변호인은 무죄 선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며 8차 사건과 관련한 당시 서류와 수사 기록을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허술한 증거 또는 무리한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됐는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밝히고 뒤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 한편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이춘재와 당시 사건을 수사 검사와 경찰 등 9명을 사건 발생 32년 만에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에게는 살인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지만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아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해외에서 변종 대만을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이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얻던 보호관찰 4년, 약물 치료 강의 40시간을 추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마 수입 혐의는 엄정 대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이 씨가 초범인데다 범행 일체를 시인한 점, 수입 대마가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의 한 PC방 건물 3층 난간에서 탯줄도 떼어지지 않은 갓난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대 산모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창밖으로 내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광주 중구의 한 PC방 건물 3층 난간입니다. 이곳에서 갓난아기가 숨진 채 발견된 건 매서운 추위가 몰아친 지난 5일 오전 9시 40분쯤입니다.
탯줄도 떼지 않은 아이는 이 건물 3층 화장실 창문 밖으로 던져져 건물 외부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 거치 공간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갓난아이는 추락할 당시에는 사망하지 않았지만 보살핌을 받지 못해 추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에 이미 아이가 숨진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섰고 CCTV 분석을 통해 근처에 살고 있는 아이의 엄마 23살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한 뒤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정확한 범행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본인이 키울 수 없고 무서워서 할 줄 그랬다고 진술합니다. 내가 의사한테 없는데 애 아빠에 대해서 말 안 하네. 체포 당시 A씨는 출산 후유증으로 하혈을 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현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치료가 끝나는 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선 20대 미혼모가 추위와 공포 속에 홀로 아이를 출산했어야 하는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지난 2015년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전 세계에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 판매한 이른바 디젤게이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법인과 임직원들에 대한 우리 법원의 첫 선고가 났습니다. 윤설 기자입니다. 박동훈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전 사장이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혹시 아무도 모르고 좀 구매하셨던 피해자들한테 하신 말씀 없으실까요? 저 지금 아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말씀 좀. 서울중앙지법은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법인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전 세계에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한 디젤차 1,100만 대를 친환경차로 판매한 디젤게이트 사건이 불거진 후 우리나라 법인과 임직원들에 대한 첫 선고입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기준에 못 미치는 차량 약 12만 대를 독일에서 들여오고 배출가스나 소음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수입차에 대한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할 의지 없이 이익의 극대화에만 집중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박 전 사장에게는 배출가스 규제에 의한 관계법령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이런 책임을 도외시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증 업무를 담당한 윤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들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 아직 확실히 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강남권 아파트값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신 수원 등 경기도 아파트값이 교통 호재와 풍선 효과로 가파르게 뛰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1%로 7주째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이 중 강남 4구는 0.04% 내려 전주보다 낙폭이 커졌습니다. 반면 노원구는 상승폭이 0.07% 올랐고 두봉구는 0.06%로 상승폭이 2배가 돼 풍선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경기도도 수원 권선구가 1.23% 급등하고 팔달구가 0.96% 뛰는 등 전체적으로 0.22% 올라 4주째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휴면 계좌의 비밀번호를 대거 무단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2018년 7월 고객의 인터넷 모바일 뱅킹 휴면 계좌 2만 3천여 개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활성 계좌로 전환했습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 계좌를 활성화하려면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고객 유치 실적을 꾸미기 위한 겁니다. 우리은행은 비밀번호 변경에 따른 정보 유출이나 금전 피해 고객은 없으며 재발을 막기 위한 보완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스포츠 마인입니다. 프로배구 남자부 대한항공이 비엔나의 프렘을 앞세워 3차 맞이를 꺾었습니다. 2위 대한항공은 선두 우리카드를 승점 3점 차로 추격했습니다. 이르 기자입니다.
잠잠했던 비엔나의 서브 에이스가 터지기 시작한 건 4세트입니다. 2대2에서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로 한 점, 그리고 상대의 허를 찌르는 짧은 서브로 다시 한 점을 보탭니다. 15대9에서는 또 2연속 에이스를 터뜨리면서 서브로만 4득점을 올려 삼성화재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비엔나는 양팀 최다인 27득점을 기록해 대한항공의 세트 점수 3대1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5연승 행진을 이어간 2위 대한항공은 승점 53점으로 10연승을 질주 중인 선두 우리카드와의 격차를 3점으로 좁혔습니다. 삼성화재는 박철호가 20득점으로 고군분투했지만 맥없이 무릎을 꿇어 6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신인 안예림이 때린 서브가 팀 대선배인 박정아의 뒤통수를 때리고 맙니다. 안예림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했지만 큰 점수차로 끌려가던 도로공사 선수들은 누구도 웃지 못합니다. 인삼공사는 도로공사를 세트 점수 3대1로 꺾고 이번 시즌 상대전적 5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여자부 득점 1위 디우프는 30점을 폭발하며 승리를 이끌었고 고민지는 개인 한 경기 최다인 15득점으로 활약했습니다. 아직 이제 플레이오프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경기에 임하면은 또 승점을 가득 채워가지고 돈 빼고 할 수 있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이영입니다. 프로농구 삼성이 전자랜드를 꺾고 6강 10강에 키워갔습니다. 삼성은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열린 전자랜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90대 81로 이겼습니다. 2연승 행진을 이어간 삼성은 17승 22패로 단독 10위에 올라서며 6위 KT와의 격차를 2게임으로 좁혔습니다. 삼성 외국인 선수 미네라스는 27득점에 리바운드 8개를 잡아내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국 여자축구가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사상 첫 올림픽 본선행에 한 달 더 다가갔습니다.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최종 예선 A조 경기에서 베트남이 미얀마를 1대0으로 꺾으면서 한국은 남은 경기와 무관하게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9일 베트남과 A조 1위 자리를 놓고 예선 최종전을 치릅니다. 손흥민이 페널티킥골에 성공하면서 토트넘을 잉글랜드 FA컵 16강으로 견인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달 23일 노리치 시티전을 시작으로 4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조성 기자입니다. 사우스햄프턴에게 1대2로 끌려가던 토트넘이 반격에 성공한 건 후반 33분이었습니다. 델리알리의 패스를 받은 루카스 모우라가 수비수 한 명을 제친 뒤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7분 뒤엔 손흥민이 역전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알리의 땅볼 크로스를 슈팅으로 연결하려다 사우스햄프턴의 골키퍼 앵거스건에게 걸려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손흥민은 직접 키크로 나서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대 구석에 공을 꽂아내 승부를 기울였습니다. 토트넘에서 넣은 첫 페널티킥골로 시즌 14호 골이었습니다. 더욱이 손흥민은 지난달 23일 노리치 시티전부터 시작된 연속골 행진을 4경기로 누리며 자신의 최다 연속골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Very confident because I've practiced it so many times and very happy to bounce back this game. We were 2-1 down. FA컵 32강 재경기에서 사우스햄프턴을 3대2로 꺾고 16강에 오른 토트넘은 다음 달 5일 노리치 시티와 8강행을 다툽니다. 몰아치기를 이어간 손흥민은 오는 16일 프리미어리그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5경기 연속골에 도전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훈입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보르도의 황의조가 94일 만에 시즌 4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황의조는 브레스트와의 프랑스 리그 앙 원정 경기에 전반 10분 머리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골은 지난해 11월 3일 낭트전 이후 94일 만에 나온 시즌 4번째 득점이자 프랑스 진출을 위해 첫 헤더골입니다. 하지만 보르도는 황의조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후반 35분 자책골을 내주며 1대1로 이겼습니다. 올겨울 프로축구 K리그에서는 유난히 스타 선수들의 이동이 많았습니다. 순위 싸움에 스토리까지 더해지면서 새 시즌 K리그는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혁 기자입니다. 2013년 대구FC에서 K리그에 데뷔한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 대구에서만 7시즌을 보낸 뒤 FA 자격을 얻은 조현우는 새 둥지로 울산현대를 택했습니다. 눈부신 선방수로
대구의 대하로 불렸던 조현우는 이제 울산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올 시즌에도 한 번도 지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울산대가. 그리고 그냥 저는 우승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 울산 현대에서 K리그1 MVP에 올랐던 김보경은 3년 만에 전북 현대로 복귀했습니다. 김보경은 K리그와 아시아 정상을 노리는 전북에서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할 전망입니다.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고 좀 강한 팀이 될 수 있는. K리그 외국인 선수의 살아있는 전설 대안은 대구에서 새 출발합니다. 인천과 서울, 수원을 거치며 189골을 기록 중인 대안은 대구에서 개인 통산 200골에 도전합니다. 올 겨울에는 1, 2부 리그 간 선수 이동도 활발했습니다. K리그 간판 테크니션 윤빛가람은 제주에서 울산으로 이적했고 2016년 MVP와 득점왕에 올랐던 정조국은 강원을 떠나 제주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김학범 공격수 조규성은 FC 안양에서 전북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에 한국 축구를 대표했던 쌍용, 기성용과 이청용도 K리그 복귀를 타진 중입니다. 두 선수가 복귀한다면 올 시즌 K리그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종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7월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의 큰 걸림돌로 떠올랐습니다. 이미 종목별 올림픽 예선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장기화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주 기자입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축제 분위기는커녕 뒤숭숭하기만 합니다. 각 종목별 올림픽 예선들이 취소되거나 장소가 바뀌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12년 만에 올림픽 본선행을 노리는 우리 여자농구 대표팀도 중국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던 올림픽 최종 예선 장소가 급하게 변경돼 세르비아로 이동했습니다. 도쿄행을 좌우할 세계 랭킹 포인트가 걸려있는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블루베이 LPGA 대회도 다음 달 중국 하이난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여자 축구 올림픽 최종 예선 B조 경기는 중국에서 호주로 장소를 바꿨고 복싱 예선도 중국에서 요르단으로 개최지가 변경되며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심상치 않은 상황에 올림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전례 없는 풍문까지 나놉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올림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면밀히 준비하겠다며 일축했지만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よります感染症の拡大は機運の盛り上がりに水を差す恐れがあり大変心配であります。できるだけ早く収束に向かう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 일본 스포츠청은 일본에 입국하는 중국 선수들을 조사하는 등 불안감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지카 바이러스 여파로 주요 선수들이 줄줄이 올림픽 불참을 선언했던 2016년 리우올림픽 때와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정주입니다. 어떻게 해도 골이 안 들어가는 날이 있는데요. 이탈리아 프로축구 라치오가 불운에 시달린 끝에 베로나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라치오의 안 풀렸던 하루, 오늘의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지금까지 스포츠와이드였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대출 고민 끝. 직장인이여 웰컴. 상담은 빠르게, 한도는 딱 맞게. 대출 고민 우대 시스템으로 끝내다. 웰컴 저축은행.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 원조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 싹 넘어가는 저 깔끔한 맛. 수주의 원조 제로. 산지안에 우익 포인트 레슨 다사 주주도 못해 침실하죠. 황금 나누자는데 저거 PHC 골드키님 잔지연식 EGC. 아이 정재 채소도 같이 먹지. 응? 이 정도 계단은 좀 먹자. 하하 이제 야식까지 남 일 같지 않다면
혈액 건강 이루지 말고 프로메가로 달리하세요. 건강한 혈액을 위한 오메가 3 프로메가 종근당 건강. 네, 이상으로 뉴스 투나잇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설설 끓는 뽀얀 국물에 잘 익은 깍두기 하나. 잇몸이 좋아지니까 이 맛을 다시 보네요. 꼭꼭 씹는 데는 역시 인사돌 플러스야. 꼭꼭 씹는 행복. 인사돌 플러스. 다음엔 어디로 모실까요? 어디든지 좋아. 동국제약. 준비해. 나 오늘 큰맘 먹는다. 순댓국을 필두로 입맛 돌게 하는 메뉴들이 큰맘 먹고 제대로 만든 큰맘 할매 순댓국 한 입만. 당당한 남성, 깔끔한 노년을 위한 전립선 건강. 이제는 챙겨야 합니다. 국내 넘버 1,500억 판매 돌파의 신화 CJ 전립선 소팔렌. 남자의 성형이 가장 중요한 장기. 하지만 담배, 음주, 나쁜 시습과 운동 부족,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전립선의 크기, 소변이 찔끔 나오고 봐도 시원하지 않고 자주 마려, 밤잠 설치게 하는 약. 남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전립선 문제. 셀레늄을 더해 새롭게 태어난 CJ 제일제당 전립소 소팔메토 파워. 미국의 소팔메토 생산업체 정품. 미국 FDA 안전성 기준 충족 원료. 소팔메토. 비타민 B9, 세레, 아연, 4가지 기능을 모두 하나로. CJ 전립소 소팔메토 파워 4개월분 99,000원에 노르웨이 오메가3 2개월분을 추가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080-505-9988. 좋은 라이프, 좋은 뉴스. 집에 안마의자 없으시죠? 전화하세요. 상담받으시고 선택하시면 봉진영이 추천하는 람스 안마의자가 집으로 쳐 옵니다. 그뿐인가요? 삼성 추가, LG 추가. 요즘 인기 좋은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삼성 그랑데 건조기, LG 김치토터 김치 냉장고, 화질 좋은 LG UHD TV. 장수 끝침대까지. 선택만 하세요. 전국 어디나 무료 배송, 무료 설치 서비스까지 다 해드립니다. 제품은 반납 없이 그대로 사용하시고 상조 납입 완료 후 해지시 100% 전액 한금. 장교 서비스는 장교 서비스대로 다 드리고 가전 제품까지 장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찬스. 이야, 이 광고 못 보고 상조 가입했으면 진짜 억울했겠다. 그치? 전화하세요. 좋은 상조, 좋은 라이프.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원 배달 3단화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꼭 배달. 뉴스의 시작, 뉴스의 심장, 연합뉴스. 증거 남긴 거 없어? 찾았어. 단골집인 것 같아. 여기 눈 관리 안 했어? 아이클리어 눈 건강 관리 시작. 늦기 전에. 아이클리어. 이어서 자정 뉴스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듣기평가. 잘 듣고 풀어보세요. 제때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뒤에 가면요 좀 패턴을 바꾸고요. 됐어. 이래 내가 더 잘 알아.
네 말만 하지 말고 엄마 말도 좀 듣고 그래. 잔소리 좀 그만해. 이게 무슨 잔소리야? 다 너한테 도움돼서 하는 얘기지. 엄마 말 듣고 있어? 됐어, 알아서 할게. 당황스럽네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얘기 분명히 안 들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시고요. 제 얘기도 좀 들어보시죠. 제 얘기를 듣지도 않고 안 들어도 된다고 얘기하신 분이 누구시죠?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요. 말이 안 통하는 건 그쪽이에요. 지금 제 얘기 그 대화들의 문제는 바로 듣기. 세상 대부분의 문제는 잘 들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말이 통하는 사회,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신개념 영상 뉴스 캐스트 모티 뉴이슈 단 100만원으로 YTN, 연합뉴스TV, 한국경제TV에 여러분의 소식을 언론사를 통해 보도하는 평범한 뉴스도 모티를 만나면 특별해집니다. 모티 뉴이슈. 세 번 주문 시 한 번이 무료. 전화줘. 영어가 안 되면 찍어. 책을. 영어가 안 되면 찍어. 지원스쿨 해. 부딪히는 것이 순간이다. 미끄러지는 것도 순간이다. 미끄럼 방지, 안전한 계단, 해동 텅스텐 논슬립. 안전한 보행을 위해선 강력한 텅스텐 논슬립이 필요하다. 또다시 미끄러질 수 없잖아. 미끄러짐 사고 방지 효과적인 해동 텅스텐 논슬립. 오카 마이녹실의 새로운 성분들을 소개합니다. 비타민으로 두피를 건강하게, 멘톨로 두피를 시원하게, 두피를 위해 모였습니다. 두피까지 관리하는 탈모 치료제 오카 마이녹실. 먹는 것도 방법. 기업을 위한 대리운전. 기업체 후불 거래.
후불 결제, 세금 계산서 발행, 기업을 위한 어린 문제 1577 둥둥둥둥.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원 배달 3단화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꼭 배달. 침대를 바꾸고 매일매일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좋은 잠이 쌓인다. 좋은 날을 만든다. 좋다. 에이스 침대.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 원조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 싹 넘어가는 촉감한 맛. 수주의 원조 제로. 잠을 잘못 잤나? 자세가 잘못됐나? 왜 피곤하지? 써보세요, 세라진. 척추라인을 따라 집중 관리해주니까. 이젠 의료 가져도 집에서 누워서 내일. 세라진. 천천히 우익 포인트 레슨. 가사 주주동안에 집중. 황금 남자의 저가 너무 PHC 골드키핑. 천천히 해주세요. 360도로 공기를 맑게 하는 나무 한 그루처럼 우리 집에도 필케어 한 대 두었습니다. 나무처럼 360도로 빈틈없이 흡입하고 더 멀리 깨끗한 공기를 보냅니다. LG 필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정 뉴스 시작합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4명 추가로 발생하면서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완치됐는데요. 나경래 기자 드립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4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기존 확진자의 가족이나 접촉자로 2차나 3차 감염자입니다. 41살 한국인 여성인 20번째 환자와 46살 한국인 남성인 22번째 환자는 각각 15번째, 16번째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자가격리 중 받은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59살 한국인 여성인 21번째 환자는 6번째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보건당국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경증 환자들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이 되면서 이게 감염자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전파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3번째 환자는 관광을 목적으로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57살 중국인 여성입니다. 중국이 우한 폐쇄 명령을 내리기 직전 국내로 들어온 건데 보건소 조사 과정에서 발열이 확인돼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169명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2명의 완치 환자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 55살 한국인 남성이 태어난 데 이어 국내 첫 번째 확진자인 35살 중국인 여성도 완치돼 격리 해제됐습니다. 인천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은 지 18일 만으로 국내 두 번째 완치 사례가 나온 겁니다. 이 중국인 여성은 한국 의료진에게 생명을 구해줘서 고맙다. 당신 모두는 나에게 영웅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다른 환자들의 상태도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길입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사람 간 전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차, 3차 감염인데요.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확진자가 접촉한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람은 1234명, 이 중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로 2차 감염이고 3차 감염도 있습니다. 20번째 환자인 한국인 여성은 중국 우한을 방문한 15번째 환자의 친척이고 태국 여행을 다녀온 16번째 환자를 접촉한 딸과 오빠도 감염됐습니다. 50대 한국 여성인 21번째 환자는 3차 감염자입니다. 6번째 환자가 우한에서 돌아온 3번째 환자와 함께 식사한 뒤 감염됐고
이 6번째 환자와 접촉한 가족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현지 환자를 접촉해 감염된 40대 중국인이 입국 후 12번째로 확진을 받았고 그의 아내가 14번째 환자입니다. 접촉자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비상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 봉쇄 직전 20여일간 우한에서 동남아시아 등지로 간 사람만 수만 명으로 추산된 상황.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271명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연락 불가자는 총 30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는 어느 날 확진이 됐어. 중국 땅에서 확진환자 접촉력도 없어. 그럼 지역사회에 퍼진 거예요. 확진 환자들의 접촉자 관리와 의심 증상자 조기 진단 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연합TV 윤선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차 검사에서 감염되지 않았다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재검사에서 양성으로 바뀐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1차 음성 결과만 믿고 안심할 수 없는 건데요. 보도에 이진우 기자입니다. 41살 여성의 20번째 확진자는 지난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살고 있던 친척이 15번째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친척 7명과 함께 받은 1차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 그런데 이틀 뒤부터 이 여성에게서 이두통과 같은 의심 증세가 나타났고 다시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이었습니다. 1차 검사를 한 지 나흘 만에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노출되고 또 감염이 되려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차 검사에서 음성이었지만 재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23일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 입국한 62살 여성은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부산 의료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이 나오기까지 나흘간 대형마트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불완전한 검사 결과 때문에 방역망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뽑기에서 바이러스 양이 적을 때 음성이 나올 수가 있죠. 검사 채취가 부정확하면 실제는 있는데 음성이 나올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이제 이송 중에 죽었거나. 보건당국은 이들 환자들이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건 보균 상태 때문이라는 입장. 바이러스가 몸에 있지만 증세가 발현되진 않았다는 건데 역학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1차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더라도 안심하지 말고 바이러스 잠복 기인 2주가 넘을 때까지 접촉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중국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최초 진단이 늦어진 16번째 확진자의 딸에 이어 16번째 확진자의 친오빠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전남의 확진자는 3명으로 늘었고 1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도 4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에 이어 전남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2번째 확진자는 전남 나주에 사는 40대 남성 A씨입니다. 16번째 확진자의 친정오빠로 설 당일인 지난달 25일 전남 나주의 본가에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A씨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아주 안정적이고 증상은 열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전혀 없는 무증상 상태입니다. 22번째 확진자는 격리되기 전까지 전남 나주와 광주를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여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4일에야 비상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2번째 확진자가 격리되기 전까지 출근했던 광주 우편 집중국입니다. 현재는 폐쇄돼 이렇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22번째 환자 A씨가 주민들과 함께 식사했던 마을 경로당과 마을도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그 삼성화 모인 것도 지금 금지시켰고 그 메뉴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최초 진단이 늦어 추가 감염 우려가 큰 16번째 환자 접촉자들입니다. 첫 발표 당시 306명이던 접촉자는 37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광주시가 접촉자들을 추적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아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김정인입니다.
16번째 확진자가 입원 생활을 한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같은 층을 쓴 23명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격리돼 있지만 병실 공동생활을 하는 등 관리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확진 환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격리자 대부분이 다인실을 포함해 기존에 머물고 있던 병실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인실 환자들은 공동 샤워장과 화장실을 함께 쓰고 있고 화장지나 치아 그리고 세면도구 등 생필품마저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제가 제기되자 보건당국은 뒤늦게 조치에 나서 환자들을 개별 1인실로 격리하고 생수와 화장지, 치약과 칫솔 등 생필품을 공급했습니다. 23번째 확진자는 중국 우한에서 온 중국인 여성인데요.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소재 불명 상태로 약 2주 동안 여행지 등을 돌아다녔습니다.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 가운데 30명이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내삼진 기자입니다. 23번째 확진자는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57살 중국인 여성입니다. 우한공항 폐쇄 하루 전날인 지난달 23일 관광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지난 5일 증상이 나타나자 보건소에 신고했습니다. 당초 우한에서 입국한 전수대상자로 분류된 2,991명 가운데 1명입니다. 이 여성은 보건소에 신고해 소재가 드러나기 전까지 14일간 함께 들어온 7명과 관광지를 다니고 여러 숙박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한시 거주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한국에 와서 감염됐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우한에서 감염된 상태로 오셨고 발병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우한에서 입국한 내 외국인 가운데 연락 두절인 사람은 30명, 이 중 29명이 외국인입니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 검역 지침을 확대하기 이전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3번 환자와 마찬가지로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중국인 2명은 한국에 10여일간 머물다가 출국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의 건강 상태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우한에서 입국한 내 외국인 가운데 바이러스 잠복기가 지났거나 출국한 사람을 제외한 271명에 대해 의심 증상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강병화 외교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중국인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내신 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임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들 앞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를 가장 먼저 화제로 올렸습니다. 2월 4일부터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으며 제주 지역 무비자 입국제도 운영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강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인 입국 금지 전면 확대 필요성에 대해선 매일 범정부 차원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와 국제사회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지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감염자가 이미 발생하고 있고 양자 관계도 고려해 입국 제한 확대나 전면 금지 조치는 조금 더 신중히 접근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올해 상반기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일정 변동 가능성에 대해선 양국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한중 간 주요 외교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서 강 장관은 한미 대표단 모두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인지한 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지난달 중순 6차 회의를 열고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다음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앞으로 중국 방문과 관계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면 의심 환자로 분류될 검사를 받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검사 대상 의심 환자 범위를 이같이 확대하는 내용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절차를
7일인 오늘 오전 9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방문후 14일 이내에 폐렴 증상이 아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만 있어도 의심 환자로 분류됩니다. 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중국의 신종 코로나 유행국과 여행력 등을 고려해 의심 환자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직원 한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을 받은 GS 홈쇼핑이 임시 직장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내 첫 직장 폐쇄입니다. 정인영 기자입니다. 20번째 확진자가 근무했던 GS 홈쇼핑. 오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오후가 되면서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직원인 41살 A씨의 확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업 전체를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TV 생방송도 중단됐는데 직원 700명은 재택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폐쇄 기간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까지. 휴일을 끼고 있어서 직원들은 월요일에 출근하게 됩니다. 직원 행동 수칙은 다른 조직하고 똑같이 개인 위생 관리하고 의심 증상 발생 병원 검진 받고 단체 활동 금지하고 일부 활동 자제하는 등입니다. 이 회사 확진자는 15번째 확진자인 가족입니다. 지난달 31일 우한에서 입국한 15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서 직장 폐쇄가 이뤄진 겁니다. 현대 개동사옥 일부도 폐쇄됐습니다. 직원 가족이 19번째 확진자로 확인되면서 이 직원이 근무했던 건물 3층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했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 역시 자가격리 상태입니다. 현대 측은 이들 직원의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오면 폐쇄 조치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서울 중남부와 성북구 42개 학교에서 어제부터 그러니까 6일부터 13일까지 휴업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국에서 600곳에 이르는 학교가 개학을 미루거나 휴업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휴업 기간 동안 돌봄 교실은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세로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긴급 휴업 명령이 내려지자 천여 명 넘는 인원이 북적대던 등굣길이 한산해졌습니다. 휴업에도 운영되는 돌봄 교실을 향하는 아이들만 하나 둘 학교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학교 여기 휴교예요. 학교에 이제 올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쟤는 방과후 학교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어요.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중랑, 성북구를 포함해 58개 교가 휴업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광주와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502개 학교가 개학을 미루거나 휴업해 하루 전보다 230곳 휴업이 늘었습니다. 교육당국은 확진자 동선과 가까운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과감한 휴업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확진자 동선에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학교들은 그 관련된 스팟, 장소로부터 한 1km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과감하게 휴업 조치를 학교한테 내리는 식으로. 다만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의 돌봄 교실 이용을 하지 않던 학생들도 코로나 휴업 기간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문화계에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관에 이어 소극장과 박물관에도 관람객이 줄고 있는데요. 단체 관람 취소로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hen지영 기자입니다. 소극장이 모여있는 서울의 대학로입니다. 다양한 작품이 무대에 오르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매진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문화예술 종사자가 아닌 일반 관람객은 자취를 감췄단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방학 시즌을 노린 어린이극의 경우 취소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극장의 경우 단체 관람이 줄지어 취소가 되면서 공연 자체를 무대에 못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2월달까지 계속 이러한 스케줄이 장기화되며 실제적으로는 4월 5일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3만개 동안의 공연들과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박물관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설 연휴 전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2천여 명이 방문했던 서울 돈이문 박물관 마을은 방문객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미리 기획했던 전시와 공연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에 대한 그 건강에 대해서 좀 염려가 많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에는 잘 안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단위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대학로에 있는 130여 개 민간 소극장과 시가 운영하는 박물관 등 70여 개 문화시설에 방역 소독을 주 1회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행재용입니다. 네, 계속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한 가짜뉴스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경찰이 이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수십 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초 유포자는 물론 중간 유포자도 모두 추적하고 있다고 하니 무심코 전달하는 일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소식보다 더욱 빠르게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 그 내용도 가지각색입니다. A요양병원에 감염 의심자가 있는데 방치하고 있다. 공사장에 증상자 3명이 쉬고 있다. B고등학교 학생이 쓰러졌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 가짜뉴스입니다. 해당 허위 사실을 퍼뜨린 3명은 모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가짜뉴스 유포 8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검거하고 20건을 수사 중입니다. 기관이나 단체를 거론한 가짜뉴스는 업무 방해죄가, 특정 개인이 포함되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특정인이 환자라는 사실을 공무원이 유출한 거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그럴 건데 그게 아니라 환자가 아닌데 이 사람이 환자라고 한다면 그 환자 아닌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최초 유포자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중간 유포자라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행위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글입니다.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것처럼 행세하며 시민들을 놀라게 하는 몰카 동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린 2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부산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서 갑자기 기침을 하며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라고 말하며 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한 A씨를 지하철 안전관리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유명해지고 싶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전화가 한복판에서 자신이 감염자인 것처럼 쓰러지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늘면서 함께 증가하는 게 바로 의료 폐기물입니다. 날로 늘어가는 의료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고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상현 기자입니다. 계속 늘어나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로 관련 의료활동도 증가하면서 함께 느는 것 의료 폐기물입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배출 처리된 의료 폐기물은 7,630kg에 달합니다. 선별 진료소 내 확진자 진료, 자가격리 중 확진자 전환 때의 의료활동, 병인 임시생활시설에서 나온 폐기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병원에서 나온 의료 폐기물은 발생부터 소각까지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게 환경부 설명입니다. 우선 배출 장소에서 전용 용기에 투입해 2주 이후에 소독 처리한 뒤 최대한 냉장 보관합니다.